그 항속거리가 나오는 전투기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공군에 공중 급유기가 있었으면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죠. 맞아요. 없었어요. 그거 없었구나. 참 희한하게도 그 다음 연도 1982년도에 도입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공중 급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딱 하나의 이제 대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군의 공중 급유기를 흘리는 겁니다. 게다가 우방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작전은 극비 작전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돼. 심지어 미국한테도 알리지 않은 작전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공중 급유기 좀 빌립시다. 할 수 없지. 어디서? 그럼 좀 기다렸다 하면 안 돼요? 들어오고. 그러면은 원자로가 완공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뭐 여기에서 정말 그 무식한 방법을 썼던 나라가 있긴 하죠. 편도만 갈 수 있는 비행기 마련하는 그 절대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온천이 나올 것 같은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요? 답은 뭐 셋 중에 하나지. 그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죠. 옆에 있는 나라. 근데 일단 일본 같으면 진짜 가미가제식으로 했겠죠. 유럽 국가들도 가미가제식으로 한 적이 있긴 있는데 얘들은 희한한 게 이론적으로는 살 방법을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폭해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탈출해라든가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누가 봐도 가미가제인데도 이렇게 뭔가 이론적으로는 탈출할 방법을 주지 가서 죽어라라는 식으로는 못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화의 차이고 전통의 차이인가 봐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 역시 이 가미가제 방식을 쓰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병력을 그렇게 소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국민 수가 너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소모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 하나하나한테 이스라엘이 우리가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심어주지 않으면 다음 전쟁에 참전을 안 하겠죠. 안 나가겠죠. 예. 그래서 이 작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여기 더 있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특공 작전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 번 성공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배경은 이스라엘의 첩보 활동이에요. 엔테베 같은 경우도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공항 구조를 순식간에 알아냈거든요. 그거 설계한 게 이스라엘 회사에서 그러긴 했지만 하여간 이런 식의 첩보 활동 능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작전 성공률이 높죠. 그래서 이 배경에도 첩보 활동이 있습니다. 이 전직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전직 직원이죠. 심론이라는 사람. 근데 이것도 가명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분에 의하면 이 이라크의 원자로가 건설될 때부터 아주 핵심적인 인물을 매수해서 상황을 거의 일일별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명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이 정보의 세계에서 한 명을 매수하는 경우는 없어요. 밝혀질 것 같은 사람이 한 명이어서 그냥 한 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더 있었을 거고요. 3중으로 매수 나가는 경우도 있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매수했다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그 돈으로 다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내지. 근데 그래야 되는 게 사실은 한 사람한테 온 거는 첩보고 그게 정보가 되려면 적어도 세 사람이 동일한 첩보가 들어와야지 그게 정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중동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근에 레바논 전쟁 때까지 이스라엘이 상대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게 공군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기체, 비행기 이런 거 비교하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조종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든 조건에서 너무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공군이 뭔가를 늘 보여줬어요. 뭐 새벽에 기습을 한다거나 뭐 초저공으로 저기 지도 보고 찾아간다거나 뭐 항상 새로운 걸 보여줬었죠. 근데 이번에도 진짜 놀라운 시도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항속 거리를 늘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져 중간에 불시착해라가 아니라 갔다 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중 급유를 못하니까 이제 방법은 추가 연료통을 다는 거 말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추가 연료를 계산해 봤더니 기체당 적어도 370갤론의 추가 연료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항공기들은 일정 무게 이상 달고서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폭장량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가로 달게 되면 있던 거를 떼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F-16 같은 경우에 030 이 미사일을 4발 정도를 답니다. 그런데 2발 줄여버려요. 반으로.
만약에 지상에서 이 레이더로 조준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조준을 방해하는 장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투기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달아야 되는 장치인데 네. 그거조차 안 달아요. 어. 모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건 다 띄워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가서 폭격 딱 하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만. 와. 예, 그리고 혹여 전투기 마주치면 한 번 정도 교전할 수 있을 정도의 무장. 그 정도로 딱 해서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폭탄 자체도 되게 정밀한 폭탄이 많죠. 근데 이들이 단 폭탄이 이 4,000파운드 정도의 마크 84 폭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보 폭탄이라고 불러요. 왜요? 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레이저 유도 같은 게 안 되는 예. 거죠. 그 옛날 그냥 떨어뜨리는 거? 맞습니다. 중력으로 떨어뜨리는 거. 맞습니다. 예, 우와. 그냥 관성력 중력으로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탄조차 네. 뭐 되게 정밀한 폭탄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정밀한 폭탄을 달지 않고요. 네. 우리가 흔히 바보 폭탄이라고 하는 이 유도가 되지 않는 2,000파운드의 마크 84 폭탄을 달고 출격을 합니다. 그 옛날 그 흑백 영화에 나오는 그냥 땅으로 떨구는 폭탄이요? 그렇죠. 예. 어. 딱 기체 하나당 2발씩, 그러니까 2,000, 4,000파운드의 폭탄을 달고 가는 거죠. 이게 정밀 폭탄보다 더 가벼워요. 더 단순하죠. 그리고 다른 뭐 유도를 해야 될 기제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기기가 안 들어가고 그냥 뚝 떨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가서 폭격하고 이 비행기는 쏜살같이 도망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전은 너무 조종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 그러면 항속거리가 떨어지면 공격은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다가 불시착을 하거나 격추가 되겠지. 그래도 살아날 방법을 주자. 그래서 조종사 전원에게는 이라크 돈을 줬습니다. 만약에 이라크 영내에서 기체가 파손돼서 비상 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탈출을 해야 되면 돈으로 매수해서 빠져나와. 근데 이게 많이 줬어요. 의외로 먹혀요.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미군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나 가져가는 게 방수 가방에 이 가끔 가다가 미화 아니면 저 유로화 이렇게 넉넉한 돈과 고가의 명품 시계를 2개 이상 차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와.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하긴 뭐 현지인들한테는 뭐 적이건 뭐건 일단 내가 살리기가 중요하니까. 그게 사실 말이 쉽지 말만 감이 가지 않은 거지 대부분 떨어지면은 포로로 잡질 않아요. 의외로 바로 이렇게 폭격하고 이랬을 때 이제 분노가 있어가지고 2차 대전 때도 오히려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을 이해해. 네네. 근데 병사들은 오히려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농부라든가 민간인들이 때려 죽이고 바로 쏴 죽이고 그래요. 하긴 잡아도 돈은 챙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알잖아. 친구의 마음인데. 이건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 그렇게 해놓고 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매수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하고 그거 싹 숨겨놓고 가져갈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런데 다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종사들에게는 매수할 돈과 그리고 이 작전에 걸맞는 생존 장비를 지급했어요. 네. 그 이유가 이 사막을 몇 개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 장비가 특별한 게 필요한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험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네가 격추를 당해도 우리 항공 구조단이 대기하고 있다가 밤에 너를 구출하러 갈 거야. 그리고 실제로 CH-53 헬기에 분승한 이스라엘 항공 구조단이 요르단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신에 얘기했네요. 안 맞으면 큰일이네. 그러니까요. 70명이 아니라 안 맞으면 큰일이네. 그렇죠. 사실 2차 대전 때 식으로 폭격을 하면은 20%도 안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하도 안 맞아서 만든 게 로켓포 이런 거 나온 거 같은데 지금 로켓포도 아닌 단순 떨어뜨리는 폭탄으로 원자로를 맞추겠다는 거죠. 그 멀리서 떨어뜨리는 걸. 그 사실은 여기에 더해서 뭔가 이 극비의 장치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 항공 이 관련자들이 아마 이것일 것이다, 이것일 것이다, 이것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아직 안 해줘서 아직까지도 뭐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극비사항 하나가 이 작전을 성공시켰다. 이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뭔가 최후의 수단이 있긴 했었나 보네요.
그건 극비가 뭔가 있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항속거리를 요것만 갖고 이제 위험하니까 늘려주는 뭔가 있었는데 어. 날개를 천으로 만든 건지 뭐 체중 30kg로 채운 조종사를 태운 건지 진짜 조종사에 달렸구나. 아니 그러면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어요. 전략도 짰고 첩보도 잘 뭐 캐치를 했고 네. 그리고 뭐 항속거리도 늘렸고 근데 가다가 격추되거나 혹은 폭탄을 잘못 떨고서 옆에 떨어지면 그냥 작전 실패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무서운 부분인데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 칭찬처럼 들리게 되는데 조금 위대해 보긴 해요. 뭔가 첨단 기술을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아니지 첨단 전략을 사용하고 무모한 걸 성공시키는 건 다 이스라엘 애들이 하기 때문에 자꾸 칭찬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이걸 얘기하다가 이제 이스라엘군의 전략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전략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죠. 네. 이걸 한 번밖에 못하는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운에 맡기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기술을 포기하고 운에 맡긴 것 같지만 네. 네. 작전 전체 내용을 돌이켜 보면 사실은 하나의 기술을 다른 기술로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작전은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은 A라는 기술에 의존을 하는데 네. 그거를 떼면 기술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죠. 네. 뭐 정신력, 사명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전혀 생각 못한 다른 기술로 대체한 거예요. 예를 들면 레이더 제밍 장치를 떼버렸어요. 네. 무방비 상태잖아요. 무방비죠. 그럼 무방비로 가느냐? 네. 다른 전술적 요인으로 그걸 대체하는 거죠. 어떤 거요? 일단은 편대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네. 하나는 공격 편대, 네. 이 F-16 8대로 구성된 공격 편대고요. 네. 네. 6대의 F-15기로 아. 구성된 호위 편대가 있었는데 이 편대들의 임무는 지금 이 공격 제대가 이스라엘에서 이륙해서 요르단을 거쳐서 사우디를 지나서 이라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 세 개 국가를 통과하는 동안 적국의 요격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격 편대는 보내고 이 요격 편대가 그들과 상대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라크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그 임무를 했고요. 이라크에 들어가면 이 F-16기는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이 없잖아요. 네. 이 이라크의 레이더가 만약에 이들을 조준한다. 그러면 제밍을 해줘야 방해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방해 임무를 F-15가 있습니다. F-15들은 멍텅구리 폭탄을 안 실은 상태니까